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교과서 642쪽 위증죄를 공부하겠습니다. 위증죄. 자, 위증죄란 것은 법정에서 선서한 증인이 진실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실을 이야기 않고 허위 진술, 거짓말을 하는 것이 위증죄겠죠. 그래서 오직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만이 위증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죠. 증인 A가 만약에 고의로 진술을 했습니다. 말을 했어요. 입입니다. 입 말을 했어요. 그럼 만약에 진실한 사실을 진술했다. 진실한 사실. 이것은 당연히 위증죄가 안 되겠죠. 그런데 증인 A가 즉 법률에 의하여 선서했죠. 즉 증인 A가 법률에 의해서 선서했어요. 선서가 뭡니까? 손으로 이거 아닙니까? 선서한 증인이 선서. 허위 진술, 거짓 진술할 때, 허위에 진술할 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범죄, 단순 위증죄가 되겠습니다. 단순 위증죄. 그래서 첫 번째 이게 단순 위증이 되겠죠. 위증. 그런데 만약에 다른 사람을 모함하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걸 모해 위증죄라고 하죠. 모해 위증죄. 그리고 또한 만약에 감정인, 통역인, 번역인이 허위로 감정하고 허위로 통역하고 허위로 거짓 번역했습니다.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가 있죠. 허위 감정, 통역, 번역죄. 이런 파트가 우리 지금 배우게 된 위증죄입니다. 위증죄. 그래서 위증죄는 지금 것처럼 증인이 법정에서 진실만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위증죄고, 위증죄는 보호법익은 국가의 재판 기능입니다. 국가의 재판 기능. 그리고 보호법익의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의무입니다. 판사가 이 증인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아 가지고 전혀 재판에서 안 받아줬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위증죄가 됩니다. 왜? 위증죄는 위헌 발생 가능성만 있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보호법익은 국가의 재판 기능, 그리고 보호법익의 보정도 추상적 의무이고, 위증죄는 알다시피 예비 음모, 미수범 없습니다. 오직 기수만 쳐버려요. 오직 기수만. 그래서 위증 미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위증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오직 선서한 증인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걸 우리 뭡니까? 신분범이죠. 신분범. 진정신분범이에요. 진정신분범.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위증은 거짓말하면 바로 기소예요. 꼭 그것이 재판의 결과가 발생할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형식법 그리고 거동범입니다. 동작만 있으면 기소가 되겠죠. 그리고 위증죄는 말하는 거잖아요. 말하는 거. 표현하죠. 표현. 허위 진술, 말 관계된 거 표현법입니다. 표현법. 또한 위증죄는 자기가 직접 해야 돼요. 누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증죄는 자기가 직접 해야 돼. 대신 못해요. 즉 간접정범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수범입니다. 자수범. 자, 이런 게 특징이죠. 자, 따라서 할까요? 신분범이다. 또 형식범이다. 또 표현범이다. 또 자수범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면 위증죄는 지금 본 것처럼 오직 선서한 증인만이 할 수 있죠. 증인이 안 되면 범죄를 못한단 말이에요. 진정신범인데, 그러면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있어야 돼. 증인 적격이 있어야 돼. 증인 적격. 증인은 뭡니까? 과거에 지득한 경험적 사실을 진술하는 자죠. 그래서 이 증인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참고인과 틀리죠. 참고인은 수사기관의 증인이죠. 그렇지만 증인은 법정에서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자, 과거에 지득한, 과거에 알게 된 경험적 사실을 진술하는 자죠. 진술하는 자. 그래서 사실 증인과 감정인은 차이가 있죠. 왜? 감정인은 다른 사람을 대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증인은 그 현장을 목격한 사람 딱 한 명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 사람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있죠. 어떻든 증인 적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회사, 법인의 대표자, 즉 법인의 대표자, 이들은 증인 적격 없습니다. 증인 적격, 위증죄 안 됩니다. 민사소송의 원고 피고, 마찬가지입니다. 증인 적격 없습니다. 다음에 형사소송의 피고인, 당연히 증인 적격 없습니다. 그런데 공동피고인이 있습니다. 공동피고인 두 가지가 있죠. 공범인 공동피고인과 단순 병합사건의 공동피고인 두 가지가 있죠.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마찬가지로 증인 적격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병합사건의 증인은 당연히 증인 적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중요하죠. 자, 중요합니다. 증언 거부권자. 누구든지 자기한테 자기의 형사소추와 관련한 불리한 사실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이러한 증언 거부권자가 증인의 자격이 있을까? 원칙적으로는 증언 거부권자, 만약에 증언 거부권자가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거짓말했단 말이에요. 과거의 판례는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위증죄가 안 된다라고 했지만 1977년도에 판례가 변경됐지요. 지금은 증언 거부권자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위증했다. 당연히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왜? 기대 가능성이 있으니까. 문제는 예외적으로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 초래, 즉 판사가 증언 거부권 행사를 고지할 수 있는데 고지를 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따라할까요? 중요합니다. 사실상 장애 초래. 이럴 때는 기대 가능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는 사실상 장애 초래, 이 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에 또 있어요. 설사 아무리 법관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했어도 그런 걸 우리가
아무리 법관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했어도 이런 사실상 장애 초래가 안 되는 경우에, 전혀 안 되는 경우에 이럴 때는 아무리 그래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판례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민사소송에서는 법관이 증언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로 안 해도 없으니까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민사소송 고지 안 해도 위증죄 성립합니다. 자, 됐죠? 자, 그리고 항상 위증죄는 고의로 해야겠죠. 당연히 과실 안 되고 위증죄는 목적범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목, 여기 봐봐요. 모해이증죄, 이건 목적범이에요. 그래서 이 모해이증죄란 것은, 이 모해이증죄는 남을 모함할 목적, 모해 목적이 있어야 돼. 모해 목적. 자, 우리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보면 몇 쪽 있을까요? 교과서 648쪽 봐봐요. 151조지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징계 혐의자를 모해할 목적, 모해할 목적. 이 목적 때문에 형이 올라가죠. 그래서 위증죄보다, 자, 이건 10년 이하의 징역이잖아요. 아까 봤던 우리 위증죄는 몇 년입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인데 이건 10년 이하지 않습니까? 교과서 643 펴봐요. 맞잖아요. 위증죄는 5년 이하인데 모해이증죄는 10년 이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해할 목적 때문에 형이 올라가잖아요. 이런 걸 우리 뭐라 합니까? 따라서 할까요? 부진정 목적법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부진정 목적법. 그런데 앞에서 봤지만 이 모해할 목적이 신분일까? 그래서 우리 33조 공부할 때 배웠지만 다수설은 이것을 신분으로 안 봅니다. 그러나 판례는 뭐라 했습니까? 신분으로 본다고 했죠. 판례는. 그래서 A가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A가 자, 비증인한테 시를 모함할 목적으로, 모해 목적으로 야, 위증을 교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증인은 그러할 목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목적 없는 비는 뭐가 되겠습니까? 단순 위증이 되겠고, 단순 위증. 그리고 목적이 있는 A는 뭐가 됩니까? 모해 위증 교사가 되겠죠. 모해 위증 교사. 그래서 B는 단순 위증죄, A는 모해 위증 교사. 이렇게 본 것이 판례란 말이에요. 판례. 왜? 판례는 목적도 심으로 보니까. 그러나 다수설은 아니죠. 다수설이라면 안 보니까 다수설은 단순 위증 교사. 판례는 뭐가 됩니까? 모해 위증 교사가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한번 볼까요? 교과서 몇 쪽을 보자. 교과서에 몇 쪽 있습니까? 자, 649쪽에 제일 위에 있는 첫 번째 줄. 그 내용이죠. 그런 것을 보고, 그리고 네 번째 줄 나와 있네. 네 번째 판례 있죠. 그 판례 꼭 암기해야 될 판례겠죠.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교과서 몇 쪽? 644쪽 펴봐요. 644쪽. 거기 핵심 판례 중요하죠. 거기 별표. 그래서 3번 봐요. 3번을 보면 봐요. 질주 부분. 증언 거부권 행사하여 상해 사실상 장애 초래. 여기 있잖아요. 사실상 장애 초래. 이럴 때는 위증죄 안 됩니다. 그렇지만 4번 같은 경우 있잖아요. 4번은 예외죠. 자, 그 줄침부 봐. 증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더라도 증언 거부권이 사실상 침해당한 것이 평가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리 그래도 위증죄가 된다 안 된다? 성립한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봤고, 6번 봐요. 6번은 민사소송이죠. 민사소송에서는 증언 거부권을 고지할 의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위증죄가 된다 안 된다? 되겠죠. 그래서 우리 특히 자, 3번, 4번, 6번 판례
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1번도 중요하죠. 1번 판례도. 그래서 이런 판례들은 다 잘 나오는 거니까 꼭 확실히 정리하십시오. 자, 계속 볼까요? 자, 위정죄는 오직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만 되는데, 법률, 민사소송, 형사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다 돼요. 그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 증인 같은 거,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 증인,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 증인이라든지 소송비용 면제 신청사건 증인, 이것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민소, 형소, 선거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다 되지만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사건 증인, 소송비용 사건의 증인,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645쪽 3번이죠. 3번 봐요. 핵심 판례 3번. 신문 절차로 진행되는 가처분 신청 사건 증인은 안 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항상 위증죄는 선서를 해야 돼요. 선서. 따라서 선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서 능력. 그러면 선서 능력은 뭡니까? 선서 능력은 자기가 과거에 지득한 경험적 사실을 진술할 수 있는 능력이지요. 그래서 만약에 16세 미만자라든지 16세 미만자 선서, 취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자, 이런 자들은 선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증죄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요. 그래서 반드시 사실 선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선서 능력이 없으면 안 됩니다. 능력 있는 자가 선서를 해야겠죠. 선서하고 선서 안 하면 안 됩니다. 선서하고 허위 진술, 거짓말 해야겠죠. 진실한 말 했다. 진실 안 되죠. 그래서 이것만 해요. 결국은 우리가 비교하자면 선서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선서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해야 돼요. 만약에 선서 능력이 없거나 또는 선서를 안 했거나 또는 진실한 말을 안 했다. 진실한 말을 했다. 이럴 때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선서는 사실 사전 선서가 원칙이지요. 그렇지만 사후 선서도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선서해야 되지 대표 선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러면서 선서할 때 위증의 벌을 경고하겠죠. 법관이. 자, 그러면서 위증죄의 허위 진술이지요. 이 위증죄의 허위 진술은 뭘까? 허위 진술. 이 허위 진술 보기 전에 잠깐만 우리 위증죄에서 만약에 증인이 볼까요? 증인이 A 증인이 자기 위증, 자기 범죄 위증했다. 자기 위증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X. 내가 내 범죄에 거짓말했거든요. 이거 안 합니다. 그런데 이거 오버해서 자기 위증을 시켰어요. 교사했어요. 자기 위증 교사 다수설은 처벌하지 않지만 판례는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위증 교사입니다. 다수는 위증 교사 안 됩니다. 판례는 된단 말이에요. 판례가 이기죠. 그래서 정리할까요? 자기 위증 안 됩니다. 그러나 자기 위증 교사는 된다. 만약에 공범 사건, 당연히 공범 위증 되겠죠? 공범 위증 됩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서 이 허위 진술 있죠? 허위 진술. 위증죄의 허위 진술의 허위가 뭘까? 주관설. 증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이죠. 아니다. 객관설. 진실과 일치하는 것이 위증이다. 그래서 주관설과 객관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주관설은 뭡니까? 주관설은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이죠. 증인의 주관적 기억에 반하는 진술.
객관설은 진실과 일치하자면 다 유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다수설 판례는 뭘 취하고 있습니까? 주관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관설에 의하면 위증은 증인의 기억에 반한 진술. 무조건 거짓말하면 다 유증입니다. 설사 그것이 진실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무조건 거짓말하면 다 유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죠. 지금 B가 C를 밤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현장을 목격한 사람이 누굽니까? A 증인이란 말이에요. A 증인. A 증인은 누구라고 봤을까요? 누구로 봤습니까? 범인을 B로 봤어요. 좀 어두워서 좀 희미하지만 B로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법정에서 만약에 거짓말했어요. D라고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진짜 D가 맞은 거예요. 거짓말했는데 맞아버린 거예요. 본인 기억은 B로 봤는데 분명히 B인데 거짓말한 거예요. D라고. 그런데 진짜 맞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주관설에 의하면 아무리 진실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거짓말이죠. 유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판례는 객관설이라면 아무리 내가 거짓말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진실과 일치한단 말이에요. 이럴 때는 위증죄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판례는 주관설이니까 지금 본 것처럼 거짓말하죠. 당연히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볼까요? 교과서 645쪽 봐요. 핵심 판례 있죠. 1번 봐요. 1번 핵심 판례 1번. 자, 2번 봐요. 2번인데 2번보다는 거기 본 게 낫겠네. 차라리 1번이네. 1번. 위증죄에서 허위 공술이란 자기의 기억에 반하는 사실을 지성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설사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 하더라도 위증죄 성립에 장애가 없다. 알겠죠? 됐습니다. 그러면 위증죄에서 이 허위의 진술의 의미 허위의 진술의 의미가 뭘까? 도대체 꼭 이 허위의 진술은 요중사실 필요 없습니다. 요중사실 필요 없습니다. 꼭 증명을 할 필요 없어요. 또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사실 필요 없단 말이에요.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요중사실 필요고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 필요 없어요. 설사 경미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거짓말하면 유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판례가 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판례 공부를 많이 해야겠죠. 판례 공부. 지금 이제 거의 우리가 이제 진도가 지금 거의 마무리되고 있죠. 다음 한강자 되면 이제 우리가 진도가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지금 봤지만 강의 들으면서 계속 봤지만 여러분 뭘 봤습니까? 내가 말했죠. 강론 공부할 때 대략적인 범죄파. 두 번째 판례 철저한 암기. 그렇죠?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론 알고 기본 판례는 뭐합니까? 문제를 잘 풀어야겠죠. 문제풀이. 또 문제도 잘만 풀면 안 돼요. 빨리 풀어야 돼. 빨리 풀어야 돼. 왜? 시험 시간 했잖아요. 알다시피 1분당 한 문제 풀어봐요. 1분당. 근데 문제 있고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데 그건 이제 고민할 시간 없습니다. 또 어떤 특정한 과목에 취약 과목이 있다. 또는 좀 문제를 늦게 읽는다. 그러면 아무리 내가 알고 있는 있잖아요. 이런 형법의 지식 또는 판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빨리 못 풀면 이걸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순발력이죠. 순발력. 그런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거 아니죠. 트레이닝 해가지고 계속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 나가면 되겠지만 우리 지금 기본 강의죠. 기본 강의 열심히 공부하고. 자, 두 번째 주어진 판례 암기하고.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 많이 풀어봐가지고 또 빨리 푸는 연습, 순발력 키우는 거. 이것이 가장 형법의 효율성 있는 공부죠. 효율성 있는 공부.
어리석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강의 듣는 것도 어떻게 하면 최단 시간에 어떤 최소의 비용이라든지 이걸 투자해서 최대한 포인트 점수를 올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합격 점수를 얻을 것인가,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방법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명심하시고, 기본 내용, 대략적인 파악, 판례 암기, 열심히 문제 풀고, 특히 문제를 빨리 푸는 시간 내에 시간 남아야죠. 왜? 그래서 다른 과목을 도와줘야겠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이제 나올 때마다 우리가 판례는 암기하겠지만, 자 볼까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유증지 판례. 자, 만약에 이런 거지요. 마당에서 들은 사실을 마치 방 안에서 들은 것처럼, 그런 거네. 마당에서 들은 사실을 마치 방 안에서 들은 것처럼, 전에 들은 사실을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자, 전달한 것을 자기가 직접 한 것을, 불확실한 것을 마치 확실하다고. 이런 게 다 유익이란 말이에요. 마당에서 들은 사실을 마치 나 방 안에 들었다. 전문한 사실을 직접 봤다. 전달 사실 듣고 내가 직접 전달했다. 불확실한 사실을 확실하다 말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위증죄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교과서 646표 볼까요? 자, 핵심 판례 봐, 1번. 자, 출제부분 다소 오류가 있다 하여도. 그리고 자, 그다음에 자기가 2번 자기가 취득하지 않은 사실관계를 단순히 범죄 의혹을 써서 진술한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원래 법적 평가는 위증죄가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봐요. 출제 부분 여중 상일 필요 없습니다. 또 4번 설사 중요한 사실이 아니고 세세한 지엽적인 사실, 아주 세세한, 이것도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교과서 647쪽 봐요. 자, 3번 공범 관계에서 2번 봐요. 자기의 형사 사건에다 이중교사 쭉 나와 있는데 학설이 있습니다. 다수설은 자기 위중교사 X. 왜? 기대 가능성이 없으니까 처벌하는 거예요. 그러나 판례는 아까 말했죠. 자기 위중교사 지원내 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위증죄였고, 넘겨볼까요? 자, 교과서 650쪽 펴봐요. 교과서 이거 보십시오. 위증과 관계에서 뭐가 나오면 증거인멸죄가 납니다. 이런 게 위증이었죠. 이게 위증이었으면 이제 이와 관계에서 나온 것이 증거인멸죄죠. 증거인멸죄. 그래서 보통 이 파트가 위증과 증거인멸죄죠. 위증과 증거인멸죄. 그래서 증거인멸죄는 뭐 간략하게 간단합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증과 증거인멸에서 이게 뭘까? 증거인멸죄. A가 바로, A가 증거인멸죄죠. A가 B 타인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의 증거를, 형사사건 징계사건의 증거. 우리 아까 위증은 어땠어요? 위증은 형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선고소송 다 됐잖아요. 그러나 증거인 이것뿐이 아니라 형사사건, 징계사건의 증거를 고의로 없앤다. 없애는 거
인멸하거나 은닉하거나 숨기거나 위조하거나 변조하거나 변조한 증거를 어떻게 한다? 사용하는 거. 이런 걸 우리 뭐 말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 똑같은 거요. 자, 단순 증거인멸이 있어요. 단순 증거인멸. 두 번째 아까 우리 모해이중 배웠죠. 모해이중. 다음은 모함을 목적으로 마찬가지로 모해 증거인멸이 있어요. 모해 증거인멸죄. 그러니까 이건 모함할 목적이죠. 모해할 목적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부진정 목적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 번째 증인 숨기는 거. 증인 은닉도피죠. 증인 은닉도피죄인데 우리 아까 위증죄에서는 참고인 안 했죠. 어디 증인만 됐죠. 그러지만 여기 증인 은닉도피는 학설이 하면 증인뿐만 아니라 참고인도 포함합니다. 참고인도 포함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러네. 그러면 이 A가 고의로 형사사건, 징계사건을 증거로. 그럼 우리 위증과 증거인멸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위증과 증거인멸은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 위증은 신범이요. 그러나 증거인멸은 아무나 할 수 있어. 일반법.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내가 피해 증거 인멸했다.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법이란 말이에요. 위증죄는 어떻습니까? 말이죠. 말이잖아요. 말이기 때문에 위증죄는 말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안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형물이죠. 무형물. 이에 대해서 증거인멸은 보이는 거잖아요. 형체, 칼, 도끼 같은 거. 유형물이죠. 그리고 위증죄는 친족간 특례 없습니다. 특례. 내가 친족을 위해서 위증했다. 안 되죠. 그러나 우리 증거인멸은 있죠. 우리 지난 강좌 배웠지만 범유은닉과 증거인멸은 친족간 특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하면 형 감면하는 거. 자수 특례가 이건 있지요. 그런데 이건 없지요. 그런데 둘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 위증이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은 일반법에서 먼저 위증 검토하고 안 되면 뭐가 됩니까? 일반법인 증거인멸을 검토하면 되겠죠. 이런 관계입니다. 자, 우리 위증과 증거를 구별하면서 A가 자기 범죄, 자기 위증, 자기 범죄 위증은 처벌되지 않죠. 자기 증거인멸이죠. 이 증거입니까? 내가 내 증거인멸했다. 자기 증거인멸 X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버해서 자기 증거인멸 교사했어요. 이거 처벌한다고 그랬죠? 아까 본 것처럼 자기 위증 교사처럼 자기 증거인멸 교사도 처벌합니다. 공범 증거인멸 당연히 처벌하죠. 그러나 자기와 공범의 공통된 증거인멸 이건 X지요. 그렇죠? 왜? 공통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자, 인멸은 없애는 거지요. 그리고 은닉은 숨기는 거고 위조 조작하는 거고 변조 고치는 거고 이걸 사용한 거지요. 그리고 증거는 보통 형체가 있잖아요. 형사사건, 징계사건을 말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먼저 볼까요? 자, 651조 볼까요? 651조 핵심 판례 봐요. 출신 부분 1번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장가될 자료를 갖다가 인멸하였다면 동시에 공범자의 형사사건,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효과가 있어도 자기와 공범의 공통된 증거인멸은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보고 넘겨볼까요? 자, 653쪽 봐요. 653쪽
거기 보면 그 핵심 판례 2번 있잖아요. 징계 사건. 공적인 징계 사건 말이지. 사적인 사인간 징계 사건 안 됩니다. 자, 이거 이 징계는 뭐 공적인 거지. 공적인 징계 사건만 되지 사적인 거 안 됩니다. 사적인 거 안 돼요. 사적인 거 안 돼요. 안 된다. 이런 거 꼭 조심하고. 4번 봐요. 자기의 형사 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하기 위해서 타인을 교사하여 질봉해. 이거 당연히 증거 위조 교사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증거인멸죄는 뭐 이런 부분만 조심하면 되겠죠. 교과서 654쪽 나와 있죠. 증인 은닉도피죄. 여기서는 내가 말했지만 참고인도 포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그 제일 밑에 네모 4번 모해 증거인멸. 모해할 목적이죠. 그 문제였고, 다음 페이지 표 아까 친족과 특례 되는 거 딱 두 가지죠. 범인이익죄하고 증거인멸죄. 친족끼리 아버지가 아들 증거인멸했다.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조가 무죄죠. 무죄. 그래서 이 되는 것은 두 가지죠. 모해이주, 모해의은익, 증거인멸죄하고 범인이면 되겠죠. 친족간 특례 적용 대상 오직 친족인데 오타 하나 있네. 호주 빼야겠지. 호주가 빠진 왜 여기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네. 호주 빼야 돼. 호주만 친족 동거가족이 본인을 위해서 범할 때 됐습니다. 그런 걸 갖다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위증과 증거멸죄를 봤습니다. 위증과 증거멸죄는 위증죄에서는 증인만 될 수 있는 것도 그와 관계된 판례, 또 증거 거부권에 대한 판례 알겠죠? 그리고 우리 증거인멸죄에서는 뭐 기본적인 내용 알면 되겠죠. 예, 수고하셨습니다.